첫 번째 활동은 쓰기 목적과 대상 정하기입니다. 먼저 글을 쓰는 상황을 살펴봅시다. 4컷 만화를 읽어보며 민재가 글을 쓰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재야, 이번 학급 신문에 실을 글을 한 편 써줘. 어떤 글을 쓸까? 그래, 내가 지난달에 겪은 일을 소개하는 글을 써보자. 우리 반 친구들이 읽을 글이니 친구들이 재미있어 할 내용으로 써야겠어. 지난달에 어떤 일이 있었지? 만화 내용 잘 확인해 보셨나요? 그럼 만화 내용에서 글을 쓰는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는 민재가 이 글을 쓰게 된 상황이 나오고 있네요. 학급신문에 실을 글을 친구에게 부탁받았어요. 두 번째 장면에서는 상황에 맞는 주제를 정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지난달에 겪은 일을 소재로 해서 글을 써보기로 마음먹었네요. 세 번째 장면에서는 글을 읽을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읽는 사람에 따라 고려할 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있네요. 마지막은 글을 쓰는 상황과 글의 주제, 그리고 글을 읽는 사람과 목적에 맞게 쓸 내용을 떠올리고 있네요. 만화 내용 잘 확인하셨죠? 그럼 쓰기의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글을 쓰나요? 네, 맞아요. 친구의 부탁으로 학급 신문에 글을 실어야 할 상황에서 자신이 지난달에 겪은 일을 소개하는 글을 쓰려고 합니다. 글을 쓰는 상황은 학급 신문에 글을 싣는 것이고, 목적은 친구들에게 겪은 일을 소개하려는 것이죠. 그럼 민재가 읽을 사람을 고려해 세운 계획은 무엇인가요? 네, 친구들이 재미있어 할 내용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3단원에서 설명하는 글을 쓸 때에 설명하는 글의 주제를 정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다른 사람이 호기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주제로 선택해야 된다고 했었지요? 민재는 아마 지난 시간에 학습을 열심히 했나 봐요. 친구들이 재밌어 할 내용을 쓰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걸 보니까 말이에요. 그럼 글을 쓰는 상황을 살펴볼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글을 쓰는 상황을 살펴볼 때는 글을 쓰는 목적, 글을 읽을 사람, 글이 실릴 매체 따위를 생각해야 해요. 상황에 따라 주제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제 활동 2번 쓸 내용 떠올리기입니다. 민재가 쓸 내용을 떠올린 방법을 살펴볼 텐데요. 민재가 글로 쓸 내용을 떠올린 2가지 방법이 보기에 나와 있네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쓸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누어 떠올림, 쓰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떠올림. 먼저 위쪽에 있는 표를 살펴봅시다. 위쪽에 있는 표에서는 민재가 내용을 어떻게 떠올렸나요?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강아지가 아팠던 일, 딸꾹질이 멈추지 않았던 일, 놀이공원에 간 일, 할머니 댁에 간 일, 친구들과 야구한 일 등을 떠올려 보았네요. 민재가 글로 쓸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떠올렸는지 아시겠나요? 네, 그렇습니다. 쓰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떠올렸네요.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끄적끄적 적어 보았어요. 이번에는 아래쪽의 표를 봅시다. 아래 표에서는 민재가 쓸 내용을 어떻게 떠올렸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전체적인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니 왠지 익숙한 모양이지요. 중앙에 겪은 일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힘들었던 일, 즐거웠던 일, 신기했던 일이라는 세 개의 소주제를 가지고 가지가 뻗어나갔어요. 그리고 각각의 가지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경험들을 생각했어요. 우리가 생각을 떠올릴 때 자주 쓰는 생각 그물, 마인드맵의 형태군요. 그러면 이것은 보기의 방법 중 어느 것에 해당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쓸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누어 떠올린 것에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의 갈래로 나누어서 생각했네요. 쓸 내용을 마련하려고 민재는 어떤 것들을 떠올렸나요? 네, 자신이 겪은 일을 떠올렸어요. 민재는 경험을 어떻게 떠올렸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쓰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떠올리는 방법과 쓸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누어 떠올리는 방법이 있었네요. 그럼 민재가 떠올린 경험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위아래의 두 표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딸꾹질이 멈추지 않았던 일, 강아지가 아팠던 일, 제주도, 음식 만들기, 야영, 보름달을 보며 소원 말하기, 놀이공원에 간 일, 할머니 댁에 간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야구한 일 등이 있네요. 민재는 이 중에서 어떤 경험을 쓸 내용으로 골랐나요? 즐거웠던 경험 가운데에서 음식 만들기를 쓸 내용으로 골랐습니다. 이제 활동 3번, 경험과 글 비교하기입니다. 먼저 민재가 겪은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민재가 자신이 떠올린 내용들 가운데에서 음식 만든 경험을 글로 쓰려고 골랐어요.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민재가 겪은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를 봐주세요. 달걀말이가 정말 맛있어요. 삼촌, 달걀말이를 맛있게 만들려면 아빠, 달걀말이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 그럼 시장에 들렀다 갈까? 삼촌께서 달걀을 골고루 잘 저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야, 아주 훌륭한데. 맛있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우와, 달걀말이잖아. 맛있겠다. 민재가 겪은 이 일은 누구와 함께 겪은 일인가요? 그래요. 가족과 함께 겪은 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민재가 스스로 달걀말이를 맛있게 만들어냈었죠? 그때의 민재의 감정은 어때 보이나요? 네, 아주 즐겁고 뿌듯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민재가 자신이 생각한 주제를 중심으로 겪은 일을 떠올린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민재가 지금까지 떠올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글을 쓰려고 합니다. 민재는 겪은 일을 어떻게 글로 쓸까요? 한번 예상해 봅시다. 겪은 일을 쓸 때에는 글을 쓰는 상황이나 글을 쓸 목적, 읽을 사람, 글의 주제, 주제와 관련하여 떠올린 경험, 그리고 내가 떠올린 경험 중에서 쓸 내용 등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이제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재가 떠올린 내용을 어떻게 글로 썼는지 도전 달걀말이를 읽어봅시다. 도전 달걀말이. 나는 달걀말이를 정말 좋아한다. 날마다 달걀말이를 반찬으로 먹어도 투정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지난 주말에 삼촌 댁에 갔더니
삼촌께서 내가 좋아하는 달걀말이를 해주셨다. 삼촌은 요리를 정말 잘하시는 것 같다. 달걀말이가 너무 맛있어서 삼촌께 달걀말이 만드는 방법을 배워왔다. 먼저 재료로 달걀 6알, 다진 파 1줌, 소금, 식용유를 준비한다. 그런 다음 달걀을 큰 그릇에 깨뜨려 넣고 다진 파 1줌과 소금 적당량을 넣어서 골고루 잘 저어준다. 삼촌께서 이때 달걀을 젓가락으로 싹둑싹둑 잘라주어야 좋다고 하셨다. 덩어리진 것을 가위로 자르듯 끊어주면 된다고 하셨다. 그런 다음 약한 불에 준비한 지진판을 얹고 식용유를 골고루 두른 뒤 달걀물을 넓게 붓는다. 그리고 조금씩 익으면 끝에서부터 뒤집개로 살살 말아준다. 내가 음식을 만든다고 하니 아버지께서 걱정하시며 조금 도와주셨다.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만든 달걀말이를 드시고 정말 맛있다고 하셨다. 내가 만든 요리를 우리 반 친구들에게도 주고 싶지만 사람이 너무 많으니 특별히 요리 비법을 공개한 것이다. 글을 잘 읽어보았나요? 그럼 글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재가 달걀말이를 만든 까닭은 무엇인가요? 삼촌 댁에서 먹고 너무 맛있었기 때문입니다. 달걀말이를 만드는 방법은 누가 가르쳐 주었나요? 삼촌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삼촌께서 가르쳐 주신 달걀말이 만드는 방법 가운데 특히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네, 달걀을 저을 때 달걀에서 덩어리진 것을 가위로 자르듯 젓가락으로 끊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스스로 달걀말이를 만들게 된 민재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 스스로 처음으로 달걀말이를 만들었다는 사실 때문에 즐겁고 또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했을 거예요. 네, 그러면 민재가 글을 쓰려고 떠올린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재는 자신의 글에 어떤 제목을 붙였나요? 도전 달걀말이라는 제목을 붙였네요. 그러한 제목을 붙인 까닭은 무엇인가요? 달걀말이를 스스로 만들어 본 경험이 글의 주요 내용, 중심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민재가 글을 쓰려고 떠올린 내용을 글에서 찾아봅시다. 달걀말이에 필요한 재료, 삼촌이 해주신 조언, 그리고 달걀말이를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떠올렸죠? 이제 민재가 글을 쓰려고 떠올렸던 내용들을 생각하며 여러분도 글로 쓸 내용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5번, 겪은 일을 글로 써서 학급신문에 실으려고 합니다. 글 쓰는 상황이나 목적, 읽을 사람, 주제를 정해봅시다. 예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글 쓰는 상황이나 목적은 문제에서 제시되었듯이 학급신문에 겪은 일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읽을 사람은 가족과 친구들로 정했습니다. 주제는 주말에 가족과 겪은 일로 정하였습니다. 5번 문제에 글 쓰는 상황이나 목적, 읽을 사람, 주제에 여러분이 쓰고 싶은 내용을 한번 생각해서 적어보세요. 이제 주제가 정해졌지요. 주말에 가족과 겪은 일에 대한 내용을 글로 써보려고 하는데요. 글을 쓰기 전에 글로 쓸 내용을 떠올리는 방법 한 가지를 정해서 떠올린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맨 앞쪽에서
글로 쓸 내용을 떠올릴 때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129쪽 보기의 내용에 나와 있지요? 첫 번째는 쓰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떠올리는 방법. 두 번째는 쓸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누어 떠올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쓰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떠올리기는 짧은 시간 동안 떠오른 생각을 빠르고 간단하게 무작위로 적는 방법입니다. 쓸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누어 떠올리기는 내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비슷한 주제별로 묶고 묶은 주제에 따라 그 경험들을 나누어 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사용했던 생각 그물, 마인드맵과도 비슷하다고 했어요. 선생님은 쓸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누어 떠올리는 방법을 사용하여 떠올린 내용을 정리해 보았어요. 선생님이 사용한 방법이 아니어도 여러분은 쓰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떠올려서 끄적끄적 적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정한 주제에 맞게 쓸 내용을 떠올려서 빈칸에 정리해 보세요.